팔고 나갈까의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침엔 투자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장 초반부터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이 그래도 1%대 뭐 2%까지 하락폭을 좀 늘리긴 했었는데 네. 1%대 현재는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오늘은 좀 핵심에 있는 것 같아요. 야, 네. 환율이 지금 1,410원대 돌파? 네. 네. 간밤에 야간 시장에서도 1,410원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 지금 좀 확대를 하면서 1,410원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간밤에 또 뉴스 몇 개 좀 살펴보면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속보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이건 선불입니다. 라고 워딩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의. 직접.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틱톡 서명을 합의, 하면서? 네, 서명 네. 이 과정이었는데 그 후에 언급에 대해서 3,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 받을 건데 그건 선불이고 그렇죠. 일본이 5,500억 달러, 음. 한국이 3,500억 달러 담당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통화 스와프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뭐 들긴 돈의 하는데 규모는 굉장히 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아르헨티나는 또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를 좀 해줘야 우리도 사실 이거 이대로 나가면 진짜 우리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양이거든요. 외환 보유고에서 이 정도가 빠져나가면은.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또 8월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밤에, 되니까 네. 이 물가 현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날은 뭐 좋고 그죠? 막 이렇게 밝고 어떤 날은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할 일 해야죠. 할 일 중심 해야죠. 잡고 네. 시장 면밀하게 좀 보면서 또 ETF 얘기 오늘 준비해봤으니까. 제가 참 ETF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야기. 시장 투자를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ETF인데 오늘은 이 금리 인하기 참 우리가 금리 인하기 얘기도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 된다는 가정하에서 또 어디 섹터를 유심히 봐야 되는지 종목별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하면 이분이죠. 박현지 네. 과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별명 부자시죠. 박현지 과장님. 근데 항상 오늘도 좀 사랑스럽고 네. 뭔가 이게 귀염귀염한 별명이 많아요. 약간 트레이드 마크가 저 땡글땡글한 안경. 안경. 너무 또 귀여운 모습으로 최근에 와주셨는데. 또 앞머리. 네. 저 앞머리는 그래요. 저는 절대 소화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네. 저도 그래요. 자, 일단은 뭐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시장 이야기 뉴스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번 주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총평을 해보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워낙 좋다가 또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이후에 올라가던 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올 구간이 어느 시점에는 결국에 올 거니까 네.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딱 건강한 조정 느낌으로 지금 네. 딱 오고. 근데 다음 주가 또 이제 저희가 긴 연휴의 시작이라. 그렇죠. 팔자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은 좀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다음 주 뭐 물량이 좀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쪽은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외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국장은. 해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그것과 무관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결국에 미국은 뭐 이제 올라가다가 또 좀 쉬다가 또 올라가다가 뭐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기조로 저는 계속 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길게 보면 네네. 원래 9월 들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겁을 좀 많이 냈었는데 네. 9월 내내 그래도 괜찮다가 맞아요. 약간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 느낌이에요. 많이 그쵸. 올라왔다. 네. 뭐 AI도 거품 얘기 원래 있었지만 조금 더 거세게 나오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얘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지만 퍼센테이지가 이제 조금씩 금리 인하를 약간 느리게 할 수도 있고 폭도 약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괜찮네. GDP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잠정치가 3.3%였는데 이게 3.8% 8%, 굉장히 미국. 좀 네. 상회를 했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좋았어요. 경기 지표가 지금 그러니까요. 금리 내릴 이유가 없겠는데 약간 파월의 힘을 더 실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금리 인하 그럼 안 해주면은 증시에는 이게 좀
안 해준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이제 느리게 가면 굿뉴스가 배드뉴스 느낌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증시에 네. 좀 악재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더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의 문제인데 느려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는 금리 인하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 수혜 섹터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미 유동성은 풀려 있고 이제 M2 증가량이랑 GDP 성장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네. 추세적으로 봐도 이제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ETF 시장이나 주식 시장 리스크 에셋으로 이제 계속해서 집중되는 모양새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유동성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제 9월 들어서 금리 인하를 시작은 했기 때문에 네, 뭐 올해 몇 차례 더 하냐 이게 사실 문제일 것 같긴 그쵸, 한데 그쵸.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기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섹터부터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결국에 섹터로 봤을 때는 저는 기술 섹터는 여전히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 섹터고요. 기술 섹터. 그러면서 네. 그 외에 소외되었던 업종, 바이오 쪽이나 뭐 그런 것들 또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에서는 로봇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 또 소외됐던 업종은 대표적인 게 미국과 한국 바이오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그 외에는 로봇 뭐 쪽도 자산 해지한다는 물가 해지하는 차원에서 골드 쪽, 금 계속해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네. 방송 들어오기 거의 막 직전까지도 자료를 아주 양질의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서 요게 네. 이제 아까 하나하나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봤을 그렇죠. 때 네. 저희가 자료를 좀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네네. 볼게요. 네, ETF 동향이나 뭐 인기 키워드, 네.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좋습니다. 사항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볼게요. 어떤 네. 자료부터 볼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그 3%를 위해서 ETF 컨설팅 전략이라고 오. 했는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월 추천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ETF를 먼저 설명드릴 네. 거고 좋아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 관련된 ETF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끝에 가서는 신규 상장으로 마무리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혹시 하겠습니다. 저 캐릭터가 우리 박현지 과장님 닮았는데. 약간 네, 닮은 느낌? 접니다. 아 그래요? 닮았다 했어요. 뽀글뽀글 하면 딱 저 느낌이실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3%를 위한 좋아요. 좋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 그- 보죠. 그래서 리스크 온 셀 하이 바이 로우 다이버시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리스크 온 에셋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릴 거고 근데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기술주 AI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을 지금 신규로 엄청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를 매도를 하시고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했을 때 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바이 로우 같은 경우는 소외되었던 업종을 조금 담아보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외 업종을 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전반적으로 금 같은 것도 이제 추가를 하면서 다이버시파이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분산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셀 로우는 아닌 거죠? 저는 지금 팔 게 없어요. 아직도 안 올라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바이 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 로우, 바이 로우. 알겠습니다. 바이 로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 네. 가주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내랑 미국이랑 유동성이 풀리면서 네. 이 업종이나 종목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퀄 웨이트라고 하고 그냥 지수 ETF 그게 이퀄 웨이트라는 거는 동일 한 2%대로 이렇게 좀 딱딱딱해서 네. 동일 가중치를 두고선 주식을 담고 있는 ETF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이퀄이랑 그냥 S&P ETF랑 수익률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수익률 격차가 커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그만큼
기술주가 조금 더 포진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 S&P 500 ETF가 수익률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일반 업종 종목 간의 괴리율, 그 주가 괴리율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건 국내도 마찬가지. 국내도 보면 맞아요. 비슷한 패턴으로 네. 보이시면 네. 이렇게 벌어진 모습 보이실 어.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를 좀 올해 한 1월, 2월, 3월 요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네. 그 격차가 벌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래서- 같이 가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종목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또 픽하기가 좀 어렵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결국에 좀 대장주를 그냥 따라가던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좀 줍줍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간 ETF 동향으로 가셔서 보시면 네. 결국에 양자 컴퓨팅이나 고배당이나 반도체나 금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된 모습들이 지금 확인됩니다. 핫테마로 봤을 때요. 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로 코스닥 쪽 반도체 그리고 아니요 잘못 얘기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기관들은 코스닥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금, 고배당, S&P 500으로 자금을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너무 고평가된 거는 팔고 네. 좀 기타 영역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한 맥락에서 포커스 ETF 상품으로 10월 달에 제가 의료 쪽을 좀 넣었어요. 의료. 그래서 코액트 바이오 헬스 케어 액티브 상품이랑 그 의료 AI 의료와 관련된 ETF인 ARKG 같은 거를 포함시켰고요. 요거는 신규로 넣으신. 네, 저희가 포트 오. 월간 자료에 넣는 종목들인데 제가 헬스케어를 좀 이번에 추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AI와 삼성그룹 ETF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헬스케어 쪽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삼성그룹이랑 ART라는 ETF, ARTY를 말씀드리면 네. 삼성그룹은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 이렇게 우량주를 좀 가져가자라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삼성그룹주나 이제 반도체가 요즘 좀 핫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가져가는 이제 ETF로 그냥 이제 코스피 200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코덱스 삼성그룹을 가져가자. 의 맥락에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움직임은 네. 비슷할 것 같나요? 그러면은 거의 그래도 저는 이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쨌든 대장주 중심으로 코스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네.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 게다가 결국에 삼바나 기타 관련주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네. RT라는 ETF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AI 관련된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을 고르게 분산되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팔란티어 들어가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평가되어 있는 AI 관련된 주식은 일부 처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처분을 하고 이제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냥 이런 거를 사서 쭉 그냥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 같으면 그냥 이런 거 하나 사서 지금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겠다. 맨 이렇게 오른쪽에 아티. 네, 네. AI 테마. 그리고 실제로 블랙락 쪽에서도 이 네. 해당 RT라는 ETF를 네. 가장 이제 AI 관련된 ETF 중에서 가장 세게 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과장님 오늘 이제 가져온 저는 장표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게 9월이 아니라 10월 포커스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를 지금부터 눈여겨 보다가 네. 9월 말 10월쯤에 이렇게 사는 전략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일지 뭐 어떻게? 10월이라고 해봐야 다음 주예요. 네.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다음 주예요.
일단은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담든 뭐 나중에 담든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시기로는. 네, 그 RT 같은 경우도 장기 관점에서 어차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면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거면 지금 매수를 그냥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코덱스 삼성그룹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크게 무관한 사이클과 네. 무관하게 담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포트를 이제 짜서 10월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눈여겨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ETF를 워낙 좋아해서 네. 제가. 네. 반짝반짝거려요. 네. 몸이. 그래요. 계속 가보죠, 네. 과장님. 네. 다음은 유망 유망 ETF. ETF. 이제 헬스케어, 로봇, 금채굴 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금리 인하 얘기 뭐 앞에서도 좀 해주셨지만 네. 여기서도 나오네요. 네. 계속 가볼까요? 네. 금리 인하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의 수의 테마, 물론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조금 지지부진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분명 네. 생길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결국 이런 거를 가져가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많이 못 올랐어요. 업종 이제 미국 S&P 전체 업종 중에서 수익률로 비교를 해보셔도 이제 많이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매수 밸류 단에서 봤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요. 그럼 헬스케어가 아까 말씀하신 바이 로우가 요건가요? 네.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네. 대표적으로 낮을 때 사자. 네. 그쵸. 아. 보면 관련된 헬스케어 대표 대장주들도 지금 네. 14112부터 시작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악재가 좀 껴있긴 했었어서 그쵸. 이제 빠져 있다가 네. 지금 최근에 8월, 9월로 넘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PBPR 밴드를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 업종 보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밸류 단에서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는 헬스케어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더 저금리에 조달을 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신약 개발이나 R&D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막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담아가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된 전력이나 테크나 반도체나 이런 테마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테마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분야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말로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최근에 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 비중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 팔고 일부가 이제 이런 걸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차이나 쪽 로봇 관련된 ETF들은 조금 관심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도 역시나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저금리의 자금 조달이 잘 될 경우에는 유리하다. 그리고 AI가 이제 인력을 대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올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분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에서는 이제 옆에 네. 국가명을 써주셨는데 여기 이제 중국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중국 쪽도 ETF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 캐시우드 언니가 중국 알리바바를 4년 만에 대거 이렇게 모았다. 이게 제가 한 이틀 전에 이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좀 기술주 랠리가 이제 좀 시작인가 아니면 비싸도 들어갔다. 그만큼 성장이 가능성이 좋으니까. 중국 기술 항상 테크 지수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수년간 이제 비교를 해봐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단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일부 한 1, 2, 3위 상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만 조금 주가가 밸류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다 비중이 배분되어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항생 테크 같은 거는 지금 밸류가 그렇게 접근하기 뭐 괜찮은 수준이다. 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상황. 요즘에 사실 로봇은 네. 이게 우리가 테마라는 인식이 들면 좀 짧잖아요, 주기가. 그렇죠. 근데 로봇은
테마 그 짧은 주기가 조금 길어지는 느낌도 있고 아예 음. 산업으로 좀 요즘은 자리를 잡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동향이 어때요, 과장님? 일단은 로봇 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초기 이제 원래는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로봇들이 개발이 되다가 네.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좀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려면 조금 더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초기에 꽃을 피우기는 시작했다. 이런 평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테슬라 뭐 중심으로 해서 조금 대량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특히나 이제 좀 산업용 중심에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조금 더 시프트를 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결국에 꽃을 피우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ETF들이 최근에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 접근을 하실 때 좀 과열되거나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짧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우려가 항상 포진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늘 그런 걱정과 함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중국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 같은 거 말고 그냥 글로벌 휴머노이드 ETF 같은 거. 포함은 돼 있는데. 네, 중국 비중도 들어가 있고 국내 업체도 들어가 있고 미국 그렇구나. 것도 들어가 있는 그런 ETF로 그냥 접근하시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중국의 있어요. 리스크가 해지가 좀 될 수가 있는 수단으로. 그쵸. 다른 얘기인데 지금 자료 네. 자료에 유비테크 사진 넣어주셨잖아요. 네네. 유비테크 로봇 봤어요? 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이건 옛날 로봇 이렇게 지금 하는 거 너무 옛날 로봇 아니에요? 자기가 손을 뒤로 가져가서 네. 배터리를 자기가 빼서 자기가 배터리를 나 갈고 그런 건 좀 무서워요. 자기가 배터리를 갈고 그러니까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 자야 되잖아. 얘는 24시간 이론상으로는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터리를 갈아 끼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자료화만. 와, 나 그런 건 그러니까 좀 어쨌든 무서운데. 중국 로봇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맞아요. 났어요. 그러면 우리 그 헬스케어랑 AI 로봇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는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시면은 바로 네네. 오늘 메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헬스케어는 크게 국내와 해외 이제 헬스케어 ETF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낫겠죠. 좋아요. 미국 ETF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IBB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테크 대형주 중심으로 담고 있는 바이오테크 ETF가 있습니다. IBB. IBB. 보통은 XIB라는 애들도 있고 XLB라는 애들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저는 IBB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형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엄청 의량 제약사나 이런 애들 뭐 존슨존슨 이런 친구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테크 친구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코액트 뒤에 말씀드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라고 하는 상품이랑 네.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액티브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얘는 패시브로 운영되고 패시브형이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산도가 이제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탑 10 종목 비중이 47.3%에 25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게 바이오테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 사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이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그렇죠. 공격적인 분들은 거 좋아하죠, 우리. ARKG라고 하는 노란색 이제 이렇게 테두리 친 걸 보시면 얘는 또 얘는 액티브죠, 그러면. 액티브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캐시우드사 언니 쪽에서 운영하고 네, 있는 캐시우드. 네. ETF인데 이거는 종목이 37개 종목으로 구성돼서 네. 탑 10 종목 비중이 57%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유 종목 구성도 보시면 템퍼스 AI, 크리스코 테라피틱스, 네네네. AI. 리커전부터 시작해서 네.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유전체 네.
공학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기업들이나 뭐 AI 기술을 네.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리밸런싱도 상시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지만 탄력적으로 시장 변화나 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ETF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두 개 정도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합산된 이제 짬뽕된 ETF가 요 박스 우리나라에 안 쳐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예요? 이게 두 개가 오. 합산이 된 게요? 약간 성격적으로 비슷하다. 그럼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이 미국 기업이 담긴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의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는 네. 액티브이면서 바이오테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IBB와 ARKG라는 상품을 짬뽕시킨 성격의 ETF가 우리나라의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입니다. 아, 그래요? 성격상? 네네. 왜냐면 왜 IBB는 패시브잖아요. 네. 바이오테크 패시브고 ARKG는 액티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이 두 개 IBB와 ARKG의 짬뽕된 미국 ETF가 또 있느냐라고 보시면 그나마 중간 정도 수준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XIB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오테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다. 우량 제약사 존슨존슨 이런 친구들 말고요. 차라리 길리어드나 템퍼스 AN이나 이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주가 상승했을 때에 좀 기울기가 더 올라오는 기울기가 거죠.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 말하는 분, 오늘 출연자 누구시냐고. 박현지 과장님과 박현지 NH투자증권의 박현지 과장님과 ETF 얘기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뭐 내용도 좋다고 해주시지만 네. 박현지 과장님 누구 닮았다, 막 귀여운 건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이게 실력으로 평가돼야 되지. 더 그 큐트함으로 안 됩니다. 실력으로 더 날카롭게 들어와 주시죠. 그럼 코엑트 뭐, 한번 가볼까요? 네. 코엑트. 네. 네. 코엑트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라는 상품이 약간 미국의 그 아까 중간 정도 아까 두 개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요 코스닥 바이오주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큰 의량 바이오 그 헬스케어 기업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탑10 비중 같은 경우가 65.5%로 조금 비중이 높죠. 근데 이제 28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ETF고 하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액티브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제 변동성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고 우리나라의 패시브형 바이오 ETF보다 희한하게 액티브형 바이오 ETF들이 시가총액이나 AUM 사이즈가 더 가장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액티브가 먹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하나 좀 네네. 궁금한 댓글을 하나 봤는데 저도 사실 액티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가만히 놔둬도 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바꿔주시고 리밸런싱 해주시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강세장에서는 액티브보다 단순 추종을 하는 패시브가 더 나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런 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네. 코엑트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 보시죠. 1년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얘는 30.9%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개월 동안 7% 나왔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패시브 상품 IBB 같은 물론 대상 시장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IBB 같은 상품 보시면 올해 바이오주들이 좀 좋지가 않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제가 아까 소외되었던 업종이고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온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ARKQ라는 친구도 여기 밑에 로봇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얘도 액티브입니다. 근데 퍼포먼스 보시면 얘도 플러스 상태로 계속 올라온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지수 상승률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어. S&P나 나스닥 대비해서 올라간 거다. 왜냐하면 연초에 좀 4월 전, 1월부터 4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시면 결국에 액티브가 항상
그러니까 패시브가 항상 강세장에서 유리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일리는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네, 어느 정도는 뭐 말은 됩니다. 항상 그렇진 않다. 네. 하지만 박현지 과장님 이제 자료 보시면은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제 ETF 이렇게 나열해 주실 때 박스를 테두리에 쳐주시는 그렇죠. 저는 건 그것만 봅니다. 탑으로 좀 보고 네. 계시다. 조금 더 특히나 좋게 보고 네. 계시다. 이런 점입니다. 참고해서 계속 봐주시고요. 코엑트 좀만 더 설명을 그래요. 해주시면 그 옆에 네. 있는 것들도 눈에 띄긴 해요. 그리고 많이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네, 타임폴리오사가 워낙에 액티브 운용하는 걸로 유명한 곳인데 네. 여기서 이제 나스닥 액티브 그 상품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근데 이제 K 바이오 액티브 상품도 어느 정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목 구성을 보시면 알테오종 비중이 높고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종목 개수나 분산도 측면에서는 코엑트라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총 보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코엑트가 0.550이고 타임폴리오가 0.80입니다.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저라면 조금 보수율이 그래도 낮으면서 시총 사이즈가 좀 더 큰 코엑트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의료기기 소부장이나 뭐 이제 코엑트 바이오 패시브형 ETF 같은 경우는 네. 성격이 완전히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나 이런 이제 의료기기 그렇죠. 소부장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넣어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이런 종목보다는 그냥 의료기기 쪽보다는 바이오테크로 좀 그냥 접근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바이오가 싸긴 싸고 하반기 이제 의료 학회가 다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학회가 많다는 거는 그게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슈가 된다는 또. 거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간다. 우리나라 관련주도 연관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바이오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뭐 크게 안 좋을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쯤에서 저희가 또 AI 로봇 ETF 비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 보고 우리 러블리 박 과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렛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내 시장 잠깐만 보고 갈까요? 네. 자, 코스피가 지금 1.86% 하락, 코스닥이 1.4%가량 하락세 이어가는 와중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5%가량, 하이닉스가 4% 넘는 지금 네.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단연 어제 이어서 네이버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 가깝게 지금 상승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호재로 여겨지면서 NHN, KCP 10%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카카오는 반면에 한 5%가량 지금 하락해주고 있고 오늘 네. 로봇 관련주가 또 괜찮아요. 오늘 저희가 네. 로봇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요. 해봐야 되잖아요. 네. 아까 선혜 씨가 로봇 이렇게 따라하니까 이건 조금 옛날 로봇. 이게 부드러워야 아, 피지컬 AI는 모르겠어요. 또 부드러워야 되는 거가. 자, 그럼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금리 인하로 사실 뭐 로봇주 하면은 그래 저금리 시대에 이제 자금 융통을 더 잘하면 투자도 더 확산을 시킬 수가 있고 집중을 할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이 좀 실리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 뭐 한국, 미국부터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 있다. 그 정도라서 저는 최선호는 어쨌든 미국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나 국내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있으실 경우에는 네. 글로벌로 담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글로벌 ETF로 담으시면 사실 우리나라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글로벌 대표적인 액티브형 ETF가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미국만 담고 있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있고 네. 국내만 담고 있는 라이즈 AI 로봇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철저하게 저는 근데 선호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것인가에 이제 갈리는데 국내 쪽에만 좀 관심이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즈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 휴머노이드 테슬라, 팔란티어,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친구들 그냥 사겠다 하시면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한 80% 정도 투자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10% 미만으로 투자하면서 중국에도 한 10% 정도, 중국 플러스 알파로도 투자를 한 10% 정도로 미만 할 경우에는 네. 뭐 이제 로봇 액티브 코액트 걸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플러스 쪽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라는 상품이 또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로봇 소부장 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완성형 로봇 업체랑 로봇 부품 소부장 업체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코덱스 상품 같은 경우는 네. 맨 왼쪽에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 완성체 로봇 업체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의량주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서 그냥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코덱스 사시면 되는 미국 거고요. 휴머노이드. 네, 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짊어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라이즈 AI 로봇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저는 눈에 띄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로봇 하면 또 주목을 받는 맞아요. 게 중국 시장이니까. 차이나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변동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수익률은 좋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좀 좋은 편이고요. 근데 라이즈 AI 우리나라 것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슬라이드에 제가 수익률을 적어 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 사실 코액트 거나 미국 휴머노이드 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치 안 돼서 그냥 수익률이 저 정도 수준이고 네. 라이즈께 가장 오래 미국 거라 AI KQ가 가장 오래됐는데 보시면 연초부터 41.1% 수익 야, 내고 좋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기다렸을 때는 중국 거도 저 정도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순서를 정하자면 가장 어그레시브한 게 저는 국내와 차이나 쪽인 것 같고 라이즈와 네. 차이나, 네, 타이거 네. 차이나.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게 코덱스고 네. 가장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코액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게 52개 종목이고 분산이 되어 있고 지역도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폭넓게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철저하게 로봇은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선호도다. 지역 선호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즈 AI 로봇은 AI와 로봇을 조금 엮어가지고. 느낌도 약간 섞은 느낌도 있고. 그거긴 한데 사실 이게 만들어진 지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조금 더 꽃을 피우기 전에 이제 산업용 로봇 위주로 우리나라는 좀 그렇군요. 많이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심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휴머노이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쪽을 어쨌든 진출해서 시장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성립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네. 얘기 뭐 마무리 여기까지 할까요? 자료 좀 더 볼까요? ARKQ라는 친구 좋아요. 미국 상장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미국 상장 로봇 ETF는 가장 오래된 게 로보나 보츠 같은 친구들 오른쪽에 2개입니다. 그 보시면 이 친구들은 패시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오래됐고요. 산업용 로봇, 일본 로봇 이 비중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AI를 반영돼서 우리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이게 투자를 하려면 AI KQ 같은 친구를 액티브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든 합계 탑10 비중 60%에 35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왜 제가 분산도랑 종목 개수랑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네. 보시면 좀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있고 없고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네. 테슬라가 있냐 없냐는 이제 휴머노이드.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지금 AI 로봇하고 저희가 바이오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기간 투자를 어느 정도 좀 봐야 될까? 로봇 하면은 또 단기간에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 길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식의 투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로봇은 진짜로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음. 진짜 길게 장기로 가져가시고요. 진짜 길게요. 그게 아니면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오히려 모멘텀을 타서 올라갈 때 상승장에서 들어가셔서 먹으시고 재미 보고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것도 그냥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로봇은 있어요. 오히려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밸류 부담 없다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그냥 사서 그냥 기다리셔서 올라가는 거를 그냥 기다리셔서 그냥 가져가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흥미로운 부분이 네. 금이 올라가잖아요. 금입니다. 그렇죠. 네. 금이 뭐 끝간데 모르고 계속 지금 고점에서 좀 높여가고 있는 고점을 네.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ETF화 접목하는 그렇죠. 방법. 네, 저희 이제 어머님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도 금은방 가서 금 사는 게 아니라 금 ETF에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네. 금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 다들 뭐 관심이 그러니까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쵸. 상황이라 그쵸. ETF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네. 금을 왜냐면 금을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너무 비싸죠. 제가 결혼할 때 금 한 돈씩을 적금처럼 모아볼까 했는데 아. 그때도 비싸서 아유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근데 이랬는데 지금은 또 와 한 몇 배가 지금 뛴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ETF로. 네. 일단은 금은 사실 현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왜냐하면 세금 측면에서도 더 좋고. 근데 이제 싸고 말씀하셨다시피 가격 때문에 네. 이제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현물 ETF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선물 ETF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선물 ETF를 사게 되면 약간 아무래도 비용이 더 나가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나가고요. 그 현물로 살 경우에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는 금 현물로 에이스 KRX 금 현물 같은 거가 있고 솔에서 나온 국제 금 ETF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 KRX 에이스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국내 네. 금, 아. 솔 국제금은 국제금. 국제금과 국내 금의 차이, 가격 차이의 괴리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요, 베리가? 그때 다른데 아. 이제 올해 초 가장 많이 벌어질 때는 20% 가까이 벌어졌었고요. 20%? 그거는 근데 진짜 작은 게 아닌데. 그러면 국제금 사야죠. 어. 근데 이제 괴리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에이스 거 KRX 금 ETF 사셔도 됩니다. 지금은 거의 괴리가 이제 붙어가네요. 네, 많이 괴리 붙어가는 없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1% 위로 올라가야 괴리율이 벌어질 경우에는 이제 2월이랑 9월 비교한 차트 보시면 네. 오른쪽에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차이가 벌어지느냐 이제 아니면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를 고르시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 이런 시세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코덱스 금 액티브 ETF라고 해서 그냥 해외 국제금 따라가는데 액티브 형태로 운용력이 알아서 사고 파는 ETF가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사시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희 방송에서 정말 손꼽는 지금 슈퍼챗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유익하다. 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승환님 10,000원. 우와. 이거 어차피 주셔도 저희가 받지 못하는 돈이지만 아, 너무 감사해요, 기분이 또 그래도. 너무 좋네. 그러니까.
이게 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 진짜 새벽 좋다. 내내 또 준비하셔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금 얘기 네네. 이어주시죠. 금 채굴 기업 ETF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금보다 더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네, 한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와, 채굴 기업이. 네, 2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금을 생산할 때 원가가 있잖아요. 생산 원가 비용이 이제 안정되게 이제 왼쪽 보시면 안정되게 비교적 유지가 돼야지 이제 금 현물 가격이 올라갈 때에 그 생기는 마진이 있잖아요. 마진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쨌든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어. 금 채굴 기업들이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제 자금을 이런 쪽으로 금 채굴 기업 쪽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굴을 했는데 네. 채굴할 때 든 비용보다 네. 채굴했더니 금이 더 올라가. 그렇지. 네. 금값이. 요- 마진이 차이가 더 크다.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총 이익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네. 여기 가격 메리트가 더 생겨서 금 채굴 기업 ETF 주가가 급격하게 2배 가까이 이상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우리 시장 좋아가지고 증권주 주가 올라가는 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금 가격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금 채굴 기업 주가도 너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금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자본 차익, 주가 상승을 더 먹겠다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냥 물가 해지 차원에서 내가 그리고 장기 자산 그래. 투자, 어. 달러에 그냥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맞아요. 그냥 금은 사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더 상승분을 더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잘못된 관점인 것 같고요. 이미 가격이 많이 네,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나는 해지 자산 내가 지금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분산을 하기 위한 용도로 금을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금 관련 ETF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금 관련 ETF는 사실 몇 개 없어요. 그 금 현물에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장 큰 ETF가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금 채굴 기업 관련된 ETF는 하나로 거가 유일합니다.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금 채굴 기업 ETF인 GDX라고 하는 ETF와 같은 기초 지수를 기반으로 따라가고 있어서 종목 구성도 비슷하고요. 그 배분율 총 종목 수나 이제 톱 10 종목 비중도 좀 그래도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 다 했죠. GDX가 올라갔으면 뭐 이 친구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은 이 친구가 수수료를 최근에 낮췄습니다. 그래요. 네. 수수료를 낮춘 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됐나? 보수율을 낮췄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그 운용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이거 비용 낮췄냐? 낮추냐. 이거 이렇게 잘 될 건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금이 유입될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한두 달 전에는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이 또 연초에 오르다가 또 쉬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다시 맞아.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쉬는 기간 동안 이게 좀 잘 안 되네 이러면서 비용을 낮춘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용이 보수율이 낮아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에이스 KRX 네. 금현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금 지수 따라가기 때문에 네. 금을 그렇죠.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괴리율, 이제 국제 금 가격이랑 괴리율이 낮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 가격 괴리율을 어디서 확인해요? 하시면 네. 이거는 우리나라 사이트에도 나와 있고 해외 거 같은 경우는 해외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비교를 하시면 뭐라고 되는데 치면 돼요? 검색창에 금 그러니까 괴리율? 그냥 KRX 금 이렇게 치시면 금 가격 이렇게 치시면 네. KRX 거래소에서 금 가격 시세를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달러로도 환산이 돼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냥 그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거랑 비교. 한 번에 그냥 거기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고배당 AI까지 쭉 한번 오늘 준비한 거 다 가야 네. 되니까 혹시 네네. 은이나 원자재 ETF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있긴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총액이 조금 작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ETF 상품 자체가 원자재는 그 원유는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은은 금보다 작습니다. 작다. 네. 은도 많이 올랐잖아요. 은도 많이 올랐는데 은은 금이랑 성격이 다릅니다. 약간 안전자산이 100% 금이라면 이거는 산업용 산업재. 금속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 구리나 이런 거 같은 그런 산업적인 특성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은이라서 약간 은은 약간 섞여 있는 성격이라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은으로 가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금 가져가겠다 하시는 안전자산 분들은 느낌으로. 그러면 금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뒤에 준비해주신 네, 내용들 쫙쫙쫙 훑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신규 상장 ETF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꼽을 수 있는 키워드로는 고배당이 네. 있습니다. 고배당은 기존까지는 원래 배당률 높은 종목들로만 담고 가는 ETF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요즘에는 자사주 매입, 그 감액 배당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게 정책을 가져가는 기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추려서 ETF를 별도로 만드는 추세가 조금 확인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솔 코리아 고배당이나 이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같은 신규 상장된 친구들 보시면 네. 굉장히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서울 금융 고배당 ETF나 플러스 고배당 같은 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ETF들이었는데 신규로 이제 상장되기 시작한 친구들이 어떻게 퍼포먼스가 좋은지 좀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플러스 최근에 반응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장된 지 9월 16일에 상장됐는데 시가총액이 벌써 682억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커진 거거든요. 아하. 파이가. 그리고 이 친구는 상장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정책적으로 좀 많이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만한 그런 기업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한국 맞아요. 많이 고배당과 보여요. 광고 많이 보여요. 미국 AI 테크주를 7대3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컨셉이 미국 AI 테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 고배당에 재투자를 해서 아 진짜로. 이 비중을 7대3으로 연말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핫한 것끼리. 네, 그래서 어쨌든 고배당은 고배당대로 가져가고 테크는 테크대로 가져가면서 이게 고배당이랑 테크랑 따로따로 매수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네. 그냥 이거 하나로 사라라는 전략으로 내세운 ETF인데 세금적으로 이게 뭐 조금 세금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제 두 종목을 합산을 해서 했을 때에 약간 세금적으로 상쇄되는 효과들이 있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건 사실 저는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하. 이제 자산 규모가 크신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굳이 안 사시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고배당 그냥 사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상황에 따라 또 네, 세금도 개미 네. 투자자분들의 네. 경우와 이제 진짜 VIP 자산가들은 또 입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이런 것도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4 플러스라는 ETF가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탑10 뭐 테크 뭐 이런 거는 좀 봤어요. 근데 탑4 플러스 뭐 이런 거는 제가 기술 쪽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팔란티어, 오라클, 피그마, 애플 로빈 같은 이제 AI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주들의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이제 ETF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종목 11개의 어쨌든 합산 종목 비중이 보셨을 때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네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내가 팔란티어가 지금 너무 고평가돼서 사기 그렇죠. 부담스럽다. 나 절대 못 들어간다. 난못 이러신 들어가요. 분들은 네. 차라리 그냥 이런 거 사시면 팔란티어 비중 21.1%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것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ETF가 하나 정도 나왔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상장 9월 9일 날 했는데 시가총액 1,196억이에요. 벌써 반응이 되게 그렇네요. 좋은 ETF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 컨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특히나 AI 소프트웨어주들은 되게 많아요. 네. 사스 기업도 엄청 많은데 이 기업들이 주가가 다 올라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버티컬 AI를 자체적으로 기업별로 만들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상위 기업들에 좀 집중돼서 주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거에 조금 집중하셔서 가져가 보시는 방법도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진짜 내용도 너무 좋았고 오늘 방송 복습한다는 복습한다는 분도 분들 지금 채팅창에.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아 지금 시간이 딱 1분 남아가지고 우리 혹시 박 과장님 오늘 대표적인 상품들 장표 딱딱딱딱 넘기면서 우리 1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타이거. 타이거 AI 소프트웨어. 이거 마지막에 재밌다고 하신 거. 네, 이건 테크. 그리고 그 다른 거는 자사주 플러스 자사주 매입고 고배당주.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 쪽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거 말씀드리고 하나로 거. 그리고 로봇 쪽은 그냥 골라라. 본인의 그건 취향 어떤- 차이다. 그렇지. 네, 그리고 미국은 ARKQ 같은 거나 그리고 바이오,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요거는 조금 더 주목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있고 IBB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금리 수혜를 볼 만한 테마 업종 ETF들은 사실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로 가져가셔야 되는 지수형 ETF, 나스닥이나 S&P나 이런 거는 코스피 200이나 이런 거는 가져가시고 그냥 사이드로 알파 수익을 내고 싶으실 때 이런 헬스케어 로봇 금 같은 거로 자산 분배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좀 그렇죠. 넓혀서 다이버시파이를 하라.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이버시파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화, 분산화 뭐 이런 측면으로도 다양화예요, 그게? 맞죠? 네, 다이버시. 분산하고 분산. 이제 다양화해라. 이렇게 좋아요.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영어 공부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지 과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채팅창에 나무늘보 이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또 나무늘보 캐릭터 코알라 닮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늘 올 때마다 별명 하나씩을 추가해 가시는 박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사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은 가니까 네, 우리는 그렇죠. 계속 가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좀 추가로 볼 수 있을까 ETF적으로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코스피가 2%대 하락, 코스닥이 1.5%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가 양쪽에서 모두 3천억 원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환율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1,410원 네. 지금 위에서 음. 달러원 환율은 움직이고 있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저는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